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당선된 후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였는데요. 윤 비대위원장은 피해자를 피해자님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정장 차림이지만 사실 주말에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즐겨 입습니다.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봐 하는 연예인병에 걸린 건 아니고요. TPO라고 하죠.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은 겁니다. 사실 이 TPO의 표본, 바로 복국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장 차림이지만 평소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컬러풀한 셔츠를 입고 있고요. 특파원 때는 이렇게 워싱턴의 쌀쌀한 날씨를 반영한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를 만날 땐 당연히 이런 티셔츠죠. 또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복장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귀마개에 이 자주색 목도리로 시선을 강탈한 우리 최종혁 전 반장. 이 모습만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알기는 좀 어렵지만 추위에 떠는 의료진의 고충은 확실히 전달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더 추워 보이는데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는 이 TPO가 중요하죠. 특히 상대방의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과를 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이 사과를 했는데요.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을 위해 묵념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혼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참배 후에 방명록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메시지는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심과 민생을 살피겠다, 반성이 담긴 것 같은데요. 방명록에 쓴 이 피해자님, 고 박원순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언급한 거라고 민주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갑자기 무릎을 꿇자 함께 참배했던 원내대표단도 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정국과 국민에 대한 죄송함으로 만감이 교차해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더라, 이렇게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윤 원내대표의 이 사과, TPO가 적절했느냐, 이런 의문이 나왔죠. 시간상으로는 선거에서 참패하고 2주일이 지난 뒤에, 또 장소상으로는 국립현충원에서, 상황상으로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묵념하던 중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를 한 건데, 이 진심이 과연 피해자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일단 현충원은 사과의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이게 신원이 이렇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네, 민주당이 피해자를 부르는 호칭, 처음에는 피해 호소인이었다가 또 피해자였다가 이제는 피해자님이 됐는데요. 정작 피해자 측은 적절치도 예상치도 못했던 사과였다고 했습니다. 뭘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거는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사과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는데 현충원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서 그러셨을까. 네, 윤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성비위 퇴출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내놨죠. 오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당연한 책무라고 했는데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눈물,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감정을 주체를 못하시는 그 피해자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의 책무구나. 네, 오 시장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였고 제 입장을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 시장의 사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 남자,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아닌 이 여자, 20대 여성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여성의 15% 이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20대 여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 당권 열차 얘기입니다. 어제 충청, 대전에서 2차 TV 토론을 한 세 사람,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협공을 했는데요. 홍 후보는 청년 측에게 LTV,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송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과 비슷하다 이 비판에 송 후보의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실제 구분 없이 다주택자 전부 LTV를 완화시켰어요.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약간 완화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90%까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은 덜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 후보는 송 후보가 인천시장 때 추진했던 경인 아라뱃길을 문제 삼았는데요. 우 후보는 이명박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2조 7천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환경부가 그건 실패한 사업이다. 경인 운하는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요? 우리 인천 사과해야 된다고 시민들은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무상이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할 때 2조 7천억에 무조건 이것이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물류위의 방수로 기능과 홍수 방지 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심경전이 좀 더 거세지는 모습이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까지 소환하며 비판을 받은 송 후보. 어제 두 후보의 협공, 리더십이 불안하다라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본론하자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항상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송 후보에 대한 우 후보의 협공. 송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 때문일 텐데요. 이틀 전에 JTBC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일견 그렇긴 하지만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당대표에 적합한 사람 잘 모르겠다, 없다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눈에 더 들어오는데 재보선 참패를 극복하고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갈 민주당의 새 얼굴, 이 당대표가 탄생할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려면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호중, 현충원 방명록에 사과하며 피해자 님이여. 또 송영길 협공한 홍영표, 우원식.